안녕하세요, 다라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도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좌측의 것은 제가 예전에 설치해서 오랫동안 사용해 오다가 근간에 약간 오류가 생겨서 우측의 도락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이 보조키 형식이라 이번에도 실속 있는 보조키형으로 솔리티 해강 TR700이라는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디지털 도락에 대해 몇 마디 덧붙이자면, 도락은 방식별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보조키형이며 이것은 좌측의 그림처럼 보조키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설치한다고 하여 보조키형이고, 아래의 손잡이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둘째는 아래 그림과 같은 손잡이가 있는 자물쇠를 제거하고 설치하는 주키형 또는 손잡이형이라고 합니다. 이 주키형은 상대적으로 보조키형에 비해 손잡이가 같이 붙어 있어서 크기도 크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보조키형을 사용해 오다가 주키형으로 바꾸려면 틈새를 메꿔주는 보강판 등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것이든지 자신이 선호하는 기능에 충실한 제품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라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구매한 제품 개봉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락 제품이 TR700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보조키 방식입니다. 비밀번호 터치하고 스마트키 두 가지가 다 되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제가 약 5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도락이 조금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걸로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 외측 이게 본체죠. 원래 그 키가 4개 들어오는데 저는 추가로 하나 더 주문을 했습니다. 이는 고리키고 이는 스마트폰에 붙이는 스티커 키인데 두 개, 4개 나오는데 저는 하나 더 추가를 주문해서 하나 추가 주문하는데 3,000원 하더라고요. 추가를 주문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름이 고정된지 이름이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이제 실내측 몸체죠. 이게 실내측 몸체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바로 붙이도 되고 그 거리 조정에 따라서 한 개를 할 것이냐 두 개를 할 것이냐 세 개를 다 할 것이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맞춰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배터리 홀이죠. 배터리 홀 1.5V 짜리 4개 들어가네요. 4개 들어가고 네, 이거는 나중에 등록하는 버튼이겠죠. 등록이라고 써놨네요. 비밀번호라든지 카드키라든지 등록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브라켓이 붙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나사로 한 개, 두 개
임시로 고정을 시키는데 이게 풀면은 브라켓트가 빠지겠죠. 그럼 브라켓트를 고정을 시키고 이걸 밖에서 밀어 넣어 가지고 이 브라켓하고 잠그고 뭐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잠그고 네, 이거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브라켓을 보면은 화살표 방향이 있거든요. 화살표가 있는데 이게 브라켓을 꽂을 때 이렇게 꼽느냐 이렇게 꼽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화살표 방향은 뭐냐면은 이것하고 문이 잠기는 방향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문이 잠기는 잠김거리가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줘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되는 것 같고요. 이 사용 설명서는 이제 비밀번호 설정이라든지 카드키 입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음 설정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겁니다. 사용 설명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서 이 핀을 꼽아줘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한쪽 방향밖에 안 맞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홈이 있죠. 홈이 있고 여기도 보면은 홈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홈이 있거든요. 지금 영상에서는 잘 안 보실런지 모르겠는데 요 볼록 튀어나온 홈이 있습니다. 볼록 튀어나온 홈이 있고, 요거는 지금 홈이 파이가 있죠. 그러니까 볼록 튀어나온 홈 쪽으로 이렇게 삽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삽입을 하면 됩니다. 자, 삽입을 할 때 조금 너무 무리하게 힘주지 마시고 조금씩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좌우로 깔짝깔짝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일단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 제품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냥 설치하기 전에 연결을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배터리를 스프링 쪽에는 마이너스죠. 어느 제품이든지 마이너스 플러스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이게 알고 보면 뭐 직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1.5V가 직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총 4개니까 6V가 되겠죠. 네, 6V 전원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인 나사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구성품은 뭐 대충 이렇습니다. 작업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이건 뭐 아무나 사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뭐 한 5만원 정도밖에 안 쳐졌는데, 이게 실제로 열쇠 업체를 불러서 하게 되면은 뭐 제가 알아보니까 한 15만원 뭐 16만원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거의 그 작업비를 한 10만원 이상씩 받아 먹는 것 같은데, 이거 직접 뭐 얼마든지 설치를 가능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들 장난감 사가지고 와서 조립해서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해보면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 두 개 해봄으로써 자기의 어떤 그 자작하는 실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안일 손보는 실력이 자꾸 늘어가거든요. 응용도 되고 늘어가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실제로 해보고 유튜브에서 동영상도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가격 정보도 알아보고 등등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하면은 집안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안 들이고 자기가 실제로 해봄으로써 보람도 가질 수 있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렇게 잡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직접 해봄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 이제 설치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제품 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커버를 열고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다음은 도락 내부 부품의 제거를 위해서 고정 나사의 4군데를 풀어줍니다. 이제 바깥쪽 번호키 부품과 연결된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번호키 부품이 고정된 나사 두 개를 풀고 나서 번호키를 빼냅니다. 마지막으로 도락의 브라켓 나사를 풀고 브라켓을 분리하면 기존 제품의 철거가 완전히 됩니다. 그러면 새 제품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번호키 부품을 연결된 케이블로부터 먼저 바깥쪽에서 보조키 구멍을 통과시켜서 안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 브라켓 구멍의 하단 쪽으로 빼냅니다. 그 다음으로 브라켓과 번호키 부품을 두 개의 나사를 사용해서 너무 꽉 조이지 말고 가볍게 조여서 연결하고 대충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연결된 브라켓 위에 도락 본체를 끼워서 걸쳐 보면서 걸림새 위치를 잡고 걸림새를 부착합니다. 저는 기존의 걸림새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걸림새 부착 부분은 생략되었습니다. 이제 브라켓과 걸림새 부분과의 간격 조절을 합니다. 간격은 대략 0.5cm가 적당하며 간격이 제대로 맞춰지면 바깥쪽에서 번호키 부품을 손으로 잡고 수평과 수직을 제대로 잡아주고 난 다음에 가볍게 조여줬던 브라켓과 번호키 부품을 두 개의 나사로 제대로 조여줍니다. 이 브라켓의 위치는 본체의 위치로 결정됩니다. 이때 너무 힘주어 브라켓이 휠 정도로 꽉 조어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브라켓도 완전히 나사로 고정시켜 줘야 하는데 고정할 문 쪽에 나사 구멍이 없거나 맞지 않으면 드릴로 뚫어주고 고정합니다. 저는 기존 구멍이 있어서 활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도락 본체를 번호키 부품에 연결된 케이블과 연결하고 브라켓에 맞춰서 4개의 나사로 결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 설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영상입니다. 그 외 비밀번호와 카드키 설정은 설명서와 도락 제품 본체에도 자세히 쓰여져 있어서 영상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 작동은 잘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문소리가 좀 쾅 소리를 내고 빠르게 닫히네요. 이 기회에 도어 클로즈의 속도 조절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 제품으로 교체하다 보니 생각지 못한 의외의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은 도락 키패드의 밑에 들어가는 고무판인데 고무판의 크기는 키패드 크기와 거의 같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존 제품을 철거하고 새 제품을 설치하면서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에 문제가 된 부분의 부연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왼쪽은 철거 제품, 오른쪽은 새 제품의 고무판입니다. 기존 제품을 철거하니 현관문의 미도색 부분이 보입니다. 새 제품의 고무판을 덮어보니 이렇게 아래쪽에 미도색 부분이 노출이 됩니다. 기존 제품이나 새 제품의 사이즈는 비슷하지만 현관문의 타공 위치에 제품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슷한 색상의 시트지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비교적 미도색 부분이 커버가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간단히 시트지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도락 설치를 끝내고 테스트하는 영상에서 현관문이 꽝 하고 빠르게 닫혔는데 이 부분을 바로 잡는 것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는 이것은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해주는
도어 클로저인데요. 문 닫히는 속도가 빠르거나 늦으면 이 도어 클로저 속도를 조절해 주면 됩니다. 이 그림은 문 손잡이가 좌측에 있고 문을 기준으로 좌측으로 출입하며 도어 클로저가 우측에 달려있는 경우입니다. 속도 조절부가 두 곳인데 아래는 1차, 위에는 2차 속도 조절부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1차는 문이 열려서 120도에서 10도까지 닫히는 부분이고 2차는 10도에서 마지막에 완전히 닫히는 0도까지의 닫히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조절은 마이너스 드라이브로 조절부를 돌려서 조절하는데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닫히는 속도가 느려지고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닫히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번에는 문 손잡이가 우측에 있고 우측 출입입니다만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속도 조절부의 1차와 2차의 위치가 좌측 출입과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도어 클로저는 좌우 구별 없이 사용하며 도어 클로저의 몸체를 상하로 뒤집어서 암에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도어 클로저의 속도 조절부는 대개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빠르게 닫히는 문의 속도를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닫히는 부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2차 조절부를 오른쪽으로 조금 돌려서 속도를 낮춰 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닫히는 구간 속도가 좀 느리게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속도의 상태에 따라서 조절부를 조절해 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문 닫힘의 속도는 정상인데 어쩌다가 간헐적으로 문이 마지막에 완전히 잘 안 닫히는 것에 대한 수정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현상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장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어 클로저의 암의 길이를 조금 줄여만 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도어 클로저의 암 길이 조절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암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암 고정 나사 1번을 풀고 암 고정대를 아래로 살짝 당겨주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 조절을 위해서 길이 고정 너트 2번을 조금만 돌려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길이 조절 볼트 이 3번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문 닫힘 정도에 따라서 가감이 필요한데 대략 한 5mm 정도 길이를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길이 고정 너트 2번을 다시 돌려서 잠궈줘야 됩니다. 잠궈주고 다음으로는 이 암 고정대가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4번 쪽에 이쪽 부위를 화살표 방향으로 조금 당겨주면서 동시에 이 부분을 끼워 넣으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끼우고 나사로 체결해주면 길이가 조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라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